허튼데 돈에 쓰는데 1위가 자식 교육비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비가 거의 한 20% 이상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교육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학원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학원 열심히 보여가지고 지금 대학 나왔는데 취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취직 못하고 있으니까 캥거루처럼 품에 안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친구들 심지어는 외국에 조기유학 간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지금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교육의 투자가 그렇게 효율적인가 진짜 의문이 들긴 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게 하는 것들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교육의 투자는 사교육비예요. 사교육비에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40대에 돈 못 모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애들 교육비예요. 그때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 돈 엄청 들어가요. 안 쓰려고 그러면 학비만 나가고요. 쓰려고 그러면 무지개로 쓰여요. 그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으로 놓고 보면 결코 바람직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 교육비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 근데 자식이 요즘 하나둘이잖아. 하나둘이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우리 자식을 딴 데 가서 기죽이게 이게 일종의 허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육비 대신에 차라리 나중에 돈 1억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투자가 돼요. 애들 하나당 대학 졸업실 때까지 보면 한 1억 가까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40이 되면 허세가 좀 작동해요. 차도 40 정도 되면 팀장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랜저, 웬만하면 제네시스 끌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제차로 BMW, 이게 다 돈덩어리예요. 그리고 40 정도 되면 요즘 주변에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 치더라고요. 골프가 돈덩어리예요. 전 이거 다 허세라고 생각해요. 골프나 BMW, 그리고 카드를 3-4장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허세라고 생각해요. 카드는 특히 미래의 소득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득 관리를 절대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카드예요. 근데 이것도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씩이에요. 이런 지출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분명히 인식할 거예요. 그때까지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투자해야지 효율성이 낸다. 이 정도는 요즘 젊은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육비에 대한 통제, 효율성에 대한 통제, 아니면 허세에 대한 것 통제. 월급은 그냥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숫자로 들어왔다 숫자로 사라지는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로 돈을 못 모아요. 퇴직 이후에 저는 이제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50대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퇴직 연령이 49.3세라 50세부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사회적 죽음을 당한 채 매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매장되어 있는 유형이 어디 유형이냐면요. 직장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 한직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 팀장이었다가 팀원으로 강등당하고 팀원이었다가 임금 피크 걸리면서 일거리가 없는 한직에서 시간만 때우게 되게 그렇게 직장 내에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임시직으로 매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임시직으로 계속 전전하면서 임시직이라는 게 주된 일자리가 가질 수 있는 월급의 거의 50%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좀 안타깝게 매장되는 분들이 어디냐면 생계 창업에서 자기 치킨집 안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 치킨집 안에서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손님들한테 부대껴가며 사는데 직장에 다닐 때 월급 정도도 못 받고 못 벌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갖다가 다 그 안에 갈아놓고 있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이게 그 치킨집 안에 매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현실 속에, 경제적 현실 속에 치킨집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이 세 번째 유형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구직에 구직을 거듭하는데 구직이 안 돼가지고 집에 자기 조그만한 골방 안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진짜 사회적,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0 이후에 사실 준비하지 않고 40대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리는 현실이 직장 내 매장을 열든지
아니면 임시직에서 매장되든지, 자기가 한 창업에, 생계형 창업에 가게에 매장되든지, 그도 안 되면 자기 집안의 골방에 매장되는 형태가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0에 준비 안 하게 되면 닥쳐올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직장에 그대로 남아 계시더라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그 정도면 50 넘어가면 대표이사 정도까지. 그래서 월급쟁이의 꽃을 피우고 있겠죠. 그렇게 된다던가, 두 번째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을 특화시켜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서, 전문가가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를 해와요. 그러다 보면 이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계속 이직하면서 한 단계 점프해서 전문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두 번째 유형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직장에 다닐 때 일과 취미를 병행으로 준비해서 취미가 이후에 직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글쓰기는 취미였는데 그 취미가 퇴직 이후에는 작가로 돼서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어쩌면 그 취미가 직업으로 되면서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 유형은 일을 놀이처럼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창업을 하면은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을 재밌게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너 사장님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빛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후에 가장 빛나는 모습 4가지 유형을 만나면, 직장 내에 있으면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되든지, 두 번째 전문가가 되든지, 세 번째 프리랜서로 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든지, 네 번째 창업을 해서 오너 사장님이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40에 하셔야 돼요. 40이 마지막이에요. 50 넘어서 이런 준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40에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보다 더 먼저 30에 하면 더 좋고요. 30보다 더 먼저 20에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했다 그러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 이 4가지 빛나는 유형 중에 한 사람이 꼭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뒤로 유보할수록 그렇게 되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40에 마저 못하고 나면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